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맨시티와 바이에른 뮌헨 이 두 팀이 정말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강력한 수비 라인을 가지고 있는 두 팀이 되었는데, 일단 이 두 팀이 어떤 팀이 그러면 조금 더 수비 라인의 퀄리티가 좋느냐를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맨시티는 아케, 디아스, 스톤스, 아칸지 이 4명의 센터백을 일렬로 배치하는 아주 독특한 전형을 사용하죠. 그리고 그 앞에 로드리가 있고요. 골키퍼에 에데르송 골키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풀백 자리에 워커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인은 기본적으로 트래블을 달성한 수비 라인이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 라인이다 라고 불러야 마땅한데,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진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김민재가 추가되면서 왼쪽에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더리우트, 오른쪽에 아직까지는 뭐 파바르가 남아있죠. 파바르,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키미히, 골키퍼는 노이어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파메카노가 김민재와 더리우트의 백업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엘 감독이 3백을 쓴다면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이 3백을 사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과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보면 정말 이 두 팀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의 실점 기록을 보면 약간 맨시티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맨시티가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38경기 33실점을 했고요.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시즌 리그에서 34경기 38실점을 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 수는 적은데 실점은 더 많죠. 맨시티는 경기당 0.86, 경기당 한 골도 안 먹혔고요. 바이에른 뮌헨은 그래도 경기당 1.1실점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맨시티는 지난 FA컵에서 정말 진기한 기록을 세웠었죠. 결승전을 제외하고 모든 경기 무실점,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고요. 바이에른 뮌헨도 사실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떨어졌지만 8강전에서 맨시티를 만나서 떨어지기 전까지 조별리그와 16강 이 8경기에서 비토리아 필젠에게 2실점을 한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7경기 클린시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실점 기록을 보면 맨체스터 시티가 정말 압도적인 실점률을 보여줬지만 바이에른 뮌헨도 그에 못지않게 충분히 좋은 실점률을 보여줬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 다음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지난 시즌만 놓고 봤을 때 맨시티의 우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맨시티가 시스템적으로 경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영향력이 수비 라인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 자체가 전체적인 시스템이 수비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맨시티가 스톤스가 한 칸 올라와서 로드리와 함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하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풀백 자리에 아케와 아칸지 중앙 수비수를 기용해서 스톤스가 올라간 자리를 자연스럽게 메워주는 이러한 변형 3백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스톤스가 올라가주면서 지난 시즌 데브라이너, 귄도안, 로드리, 스톤스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중앙에 밀집하다 보니까 이 4명의 선수를 중심으로 볼을 소유하는 것이 맨시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스톤스가 한 칸 올라와 주니까 데브라이너와 귄도안이 편안하게 공격에 가담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의 수비 라인에서 당연히 수비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볼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스톤스처럼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오갈 수 있는 이러한 멀티성을 갖춘 선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전체적인 이 맨시티가 공격 숫자를 늘리고 볼을 점유하고 이렇게 경기를 지배하는 경기 운영을 할 때 일단 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는 정말 수비 라인에서부터 다른 팀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칸지, 디아스, 아케 이 3명의 선수가 워낙 볼을 잘 다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아케나 아칸지도 올라가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맨시티의 공격을 보면 아케가 올라와서 로드리, 스톤스, 아케 이렇게 3명이 배치될 때가 있고, 로드리와 스톤스 사이로 디아스가 올라와주면서 아케와 아칸지가 센터백 라인에 위치하는 이러한 형태도 되고요. 아칸지가 오버래핑을 해서 스톤스, 로드리, 아칸지 이렇게 배치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시티는 이 수비 라인에 있는 모든 선수가 기본적인 수비력은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서 발밑도 잘 다루고요. 그리고 스톤스나 아칸지, 아케, 디아스 모두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수비형 미드필더나 미드필더 라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버래핑까지 가능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를 상대한 팀들은 전방 압박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전방 압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원에서 로드리와 스톤스를 막고 있다가 갑자기 아케가 올라오거나 갑자기 디아스, 아칸지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스톤스, 아칸지, 디아스, 아케 이 4명의 센터백이 전진 압박에 능한 선수들이라서 맨시티가 당연히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서 압박을 할 때 이 선수들이 올라가서 아예 앞선에서부터 압박을 하고 볼을 빼앗아낼 때가 많죠. 그리고 수비 라인뿐만 아니라 맨시티의 전체적인 이 팀의 조직력 자체가 공격과 수비 라인이 굉장히 촘촘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방에서부터 상대팀의 볼을 빼앗아내기 때문에 이 뒷공간을 허용하는 빈도도 다른 팀에 비해서 훨씬 낮아요. 수비 라인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맨시티는 이 수비 라인에 당연히 수비력도 좋지만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낸 강력한 경기 지배력이 맨시티가 지난 시즌의 실점을 거의 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이제 왼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 아케가 아니라 그바르디올이 영입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다음 시즌에 그바르디올까지 들어오면 그바르디올이 기본적으로 발밑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에 엄청난 도움을 줄 거고요. 수비력도 좋고 그리고 심지어 오버래핑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맨시티의 축구 그리고 이 맨시티의 강력한 시스템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그바르디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맨시티는 기본적으로 볼을 빼앗길 일이 없으니까 경기 대부분을 지배를 하다 보니까 실점할 가능성도 당연히 적죠. 그래서 맨시티가 정말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팀이고 바이에른 뮌헨과 수비 라인을 비교해봐도 일단 이 수비적인 시스템이 워낙에 이 전체적인 경기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난 시즌도 맨시티가 바이에른 뮌헨보다 수비 라인도 안정적이고 실점도 적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도 김민재가 들어오면서 수비 라인의 퀄리티를 보시면요, 일단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파바르가 오른쪽 풀백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3백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에요. 원래 파바르가 약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3백을 만드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던 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도 뭐 파바르가 남든 아니면 이제 루머가 나오고 있는 파바르가 떠나고 워커가 들어오든 4백을 쓸 때 알폰소 데이비스는 올라가고 김민재, 더리우트 플러스 오른쪽 풀백에 출전하는 선수까지 자연스럽게 3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른쪽 풀백에 워커가 영입될지라도 그냥 처음부터 김민재,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이 3백을 만들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데 이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김민재면 사실 수비력적으로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수비 라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뭐 우파메카노가 지난 시즌 몇몇 경기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우파메카노가 약간 실수가 많은 선수냐 라는 이제 이미지가 좀 쓰여져 있는데 우파메카노가 시즌 전체를 보면요 한 두세 경기 정도를 약간 못하고 대부분의 경기는 거의 완벽한 경기들을 펼쳐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우파메카노를 과거에 롤모델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정말 김민재 선수 같습니다. 신체 조건도 좋고 스피드 빠르고 이 뛰어난 운동 능력을 활용해서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데 능하고 근데 이거는 더리우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김민재 선수가 정말 뭐 독보적인 활약을 보여주면서 유럽의 중앙 수비수를 꼽을 때 5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선수가 김민재였잖아요. 그런데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도 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이 센터백 라인도 너무나 강한 센터백 라인이고요. 그리고 일단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 김민재가 약간 유형적으로 좀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신체 조건 좋죠? 근데 이 거구에다가 스피드가 빠르죠? 제공권도 좋죠? 운동 능력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정말 이 다음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이 3명의 센터백을 같이 쓰면 괴물 3명이 배치되는 수비 라인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맨시티의 수비 라인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이 선수들이 사실은 수비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맨시티 선수들보다 약간 근소 우위에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다만 맨시티는 발밑이 좋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맨시티가 가지고 있는 이 수비 라인의 유연함을 통해서 경기를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이 너무나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이 두 팀이 유럽 최정상의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다만 약간의 스타일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발밑이나 빌드업, 조금 더 이 과르디올라 감독식 축구에 적합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투엘 감독이 어떤 스타일의 팀으로 만들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 김민재,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이 센터백 라인들만 놓고 보면 야, 정말 괴물과 같은 수비력을 지녔다. 그러니까 수비력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조금 더 이 바이에른 뮌헨이 개개인의 능력은 조금 더 좋은 그러한 라인업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알폰소 데이비스도 공격적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이 선수가 뭐 스피드가 어마어마한 선수잖아요. 그래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수비로 내려올 때는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와서 또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알폰소 데이비스 쪽을 노리자, 이런 것도 상대팀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알폰소 데이비스 뒤에 김민재가 있을 거기 때문에 더욱더 알폰소 데이비스가 공격적으로 가담했다고 해서 그 지역이 바이에른 뮌헨의 약점이 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시즌 실점 기록을 봐도 약간 바이에른 뮌헨 치고는 실점을 많이 한다 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34경기에서 38골, 한 경기당 한 골은 실점을 했고요. 그리고 클린시트 경기가 34라운드 중에 11경기밖에 없어요. 반면에 맨시티는 38라운드인데 13경기가 클린시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에른 뮌헨이 생각보다 실점을 꾸준하게 하는 팀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지난 시즌뿐만 아니라 몇 시즌간 이어온 기록입니다. 왜냐면 이 분데스리가가 기본적으로 라인이 엄청 높거든요. 근데 이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는데 이때 상대팀도 수비 라인이 높으니까 이 뒷공간이 당연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분데스리가의 특징이 좀 반영이 된 건데, 분데스리가의 그 팀들을 보면 때에 따라서는 아무리 바이에른 뮌헨이 우리 팀에게 뭐 3골을 집어넣어도 우리가 이 경기에서 한 골 정도는 넣겠다, 그런 마인드로 수비 라인을 높이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를 승리한다고 해도 클린시트 경기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 라인에 대한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파메카노가 상대가 수비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 때 당연히 이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여기서 실수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우파메카노의 그런 평가가 많이 내려간 측면이 또 있죠. 그런데 이제는 사실 그런 것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이제는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이 뒷공간에 대한 문제를 아마 바이에른 뮌헨이 상당 부분 커버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특히나 이 김민재가 뭐 나폴리에서, 사실 나폴리가 지난 시즌은 정말 바이에른 뮌헨보다 수비 라인을 높이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아마 바이에른 뮌헨이 뒷공간이 열려서 이제 실점을 한다거나, 특히나 뭐 맨시티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맨시티를 상대로 수비 라인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다가 홀란드 침투, 우파메카노와 홀란드의 대결,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패배하면서 홀란드가 득점, 이런 장면들 나왔었잖아요. 그런 장면이 아마 김민재가 들어오게 되면 많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이 수비라인 뒤에 노이어가 부상에서 복귀를 합니다. 이 노이어 같은 경우는 이 수비라인 뒷공간을 가장 타이밍 좋게 나와서 커버하는 골키퍼다 보니까 뭐 김민재, 더리우트 이 괴물 듀오 뒤에 노이어까지 있다 라고 하면 다음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라인은 이 선수의 개인의 퍼포먼스만 보면 정말 맨시티보다도 수비력이 좋다고 평가받을 만한 요소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은 약간 경기 시스템적인 문제가 존재를 하는 팀입니다. 특히나 지난 시즌도 키미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나올 때 공격적인 가담이 많은 선수라서 공격에 가담했을 때 수비라인 앞을 보호하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는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우파메카노와 더리우트 이 두 명의 조합이 나왔을 때는 우파메카노가 뛰쳐나오다가 뒷공간을 허용하는 그런 장면도 뭐 종종 나올 때도 있었고요. 더리우트나 우파메카노가 수비라인 앞공간과 뒷공간을 동시에 커버해야 돼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사실은 김민재가 오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민재가 나폴리에서도 수비 라인 앞에 로보트카가 있었거든요. 근데 로보트카도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선수라서 김민재가 이 수비 라인 앞 공간을 기가 막히게 커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김민재가 뭐 키미 대신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영입이 되고 키미가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이 되면 이러면 또 뭐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대한 영입설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키미가 다음 시즌에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온다면 키미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김민재가 이 수비 라인 앞 공간을 잘 커버해주는 것을 바이에른 뮌헨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겠죠. 요게 해결이 된다면 정말 수비력적으로는 아마 바이에른 뮌헨을 따라갈 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맨시티는 바이에른 뮌헨과 다르게 시스템적으로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로드리의 역할입니다. 키미와 다르게 로드리는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해주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맨시티가 수비를 할 때는 데브라이너가 약간 수비적인 부담을 거의 지지 않고 올라가서 사실상 균도안이 내려와주고 4-4-2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로드리가 수비 라인 앞 공간을 보호하는 동시에 데브라이너가 없는 오른쪽 공간도 커버를 해야 됐죠. 근데 이 역할을 로드리가 정말 왔다 갔다 해주면서 잘 수행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즌에도 이 로드리의 역할이 이 맨시티의 수비 라인의 단단함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맨시티가 왜 트래블을 한 팀인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구단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 시스템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이 방식이 정말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과 맨시티 이 두 구단을 직접적으로 비교했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뭐 이제는 김민재가 들어오면서 김민재,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뭐 알폰소 데이비스까지 사실은 선수의 개개인적인 수비력은 바이에른 뮌헨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지만 맨시티가 시스템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형태를 구축하고 있고, 애초에 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 수비진은 정말 특별한 수비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악한지 악해 이런 선수들은 그 1대1로 공격수들하고 붙었을 때 가끔 가다가 수비 실수가 나오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비력이 약간은 뭐 더리우트나 김민재 요 라인보다는 부족해도 발밑이나 그리고 맨시티의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게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애초에 실점하지 않는 상황들을 만드는 팀이라서 그러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맨시티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뭐 약간의 이 뭐 스타일의 한 끗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맨시티와 바이에른 뮌헨 이 두 팀이 다음 시즌에 얼마나 강력한 수비 라인을 이제 다른 스타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두 팀이 물론 프리시즌에서도 만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났을 때 어떨지, 이런 것들이 아마 다음 시즌에 너무나도 축구 팬들에게는 고대하는 장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